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환경부 앞에 갔다가 네. 그리고 저 북극 잠시 들렀다가 그다음에 서울 마포에서 끝나는 여정입니다. 네. 세종시 환경부부터 가는 건가요? 네,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기후 변화 또 플라스틱 쓰레기 이거 심각하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여론은 확실하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불편하고 비용이 들어도 나는 탄소 중립 활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70% 넘게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거든요.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인데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1분 그리고 환경 분야 전문가 504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의식 조사도 같이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의 인식도 같이 하고 네. 지난 3월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한 6가지 포인트별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 그래프를 하나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후변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네. 심각함, 매우 심각 포함해가지고 심각함이 일반 국민의 96.3%가 심각하다. 그렇죠. 다 느끼는 게 거의 100%네요. 네. 96.3이면.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전문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환경 전문가나. 5년 전 조사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심각하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무려 6.6%포인트가 올랐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네. 물론 5년 동안 그 사이에 지구 차원에서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후위기 문제가 또 눈에 와닿게 이렇게 한 거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심각하다라는 비율이 이 정도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시겠죠. 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여기서 더 들어간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이런 질문에 나왔나요? 대해서 네. 일반 국민의 30.6% 또 전문가들의 38.5%는 모두 1순위로 저탄소 대체 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네.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는 줄여야 거를 된다. 1순위로 꼽았습니다. 네. 2순위로는 이제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라고 일반 국민들은 답하셨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뽑혔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위기가 닥치면 뭘 직접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1순위로는 이게 5년 전에도 약간 비슷한 트렌드였던 것 네. 같아요. 1순위는 에너지다. 에너지. 네, 에너지 문제에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 국민이나 전문가나 네. 동일한데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놀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누굴까요? 여기에는 보기 중에는 중앙정부도 있었고 네. 국민 개개인도 있었고 네. 여러 집단이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의 47.1% 그리고 전문가들의 62.1%는 중앙정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후 억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앙정부가 해야죠. 네. 라고 답을 했고요. 또 그러면은 탄소 중립 관련한 다른 질문 항목에서 중앙정부가 최우선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탄소 중립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의 선순위 설정을 맞아요.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 네네. 이거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중앙정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28%, 또 전문가들의 21.8%는 국민 개개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의미는 중앙정부가 우선 앞장을 서시고 국민 개개인들이 참여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일반 국민의 역시 96.8%, 와. 전문가의 98%가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 다들 동의를 하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96%, 플라스틱도 96%.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인식,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아유 국민 인식이 문제야. 아직 시민 의식이 못 따라오고 있어. 그건 이제 30년 전 얘기고. 그렇죠. 국민들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핵심을 딱딱 짚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먼저 하셔야 되고 중앙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딱딱딱딱 짚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요 그 주목할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사실은 작년에 한 차례 좀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쓰이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요거는 이제 보기로는 정부, 네. 기업, 소비자.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의 40.3%, 전문가의 40.7%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하. 기업이 아니라. 네. 네. 기업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더 크다. 크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규제를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해야 된다. 된다. 예, 이런 부분이겠죠. 네. 이 순위가 이제 일반 플라스틱 제품 생산 회사였어요. 기업. 예. 일반 국민의 36.5%, 전문가들의 31.5%가 기업을, 그다음에 13% 정도가 소비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부 책임이 제일 컸고, 40.3%. 예, 그다음에 약간 못 미쳐서 기업, 36.5%. 그리고 소비자. 13.7%. 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민감한 부분이죠. 5번째 포인트가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입니다. 일회용품. 네, 네. 요거 보이는 라디오에 그래프를 띄워 놓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다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일회용품을 줄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일반 국민의 45.9% 절반 정도, 전문가의 43.3%는 모두 1순위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45.9%가 동의하는 규제면은 이게 정말 지지율이 정말 높은 네. 정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는 네. 규제 일변도로는 안 된다. 업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 그러니까 업체 자발적 참여 저감 이 항목이 적합하다라고 꼽은 일반 국민은 29.8%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45.9%는 규제다. 그다음에 29.8%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을 지지한다. 요거였고요. 전문가들의 18.8%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직전 조사하고 비교하면은 5년 전에 비해서 규제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의 비율은 오히려 한 6% 정도가 빠졌어요. 네. 현실 정책이 그거하고 좀 동떨어지니까 규제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빠진 것 같고요. 업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쪽으로 가니까. 현재 진행되는 예,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일반 국민들은 일회용품 규제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일회용품 줄인다라는 거를 뽑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 그래, 그 기후 대응도 해야 되고 환경 보존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서 재원 조달을 할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44.1%와 전문가들의 28.6%는 이거를 1순위로 응답을 했는데요. 1순위 이 내용은 환경 오염 유발 제품의 부담금 부과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부담을 강화한다. 네. 라는 것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기업의 과세를 강화한다.
라는 방안들이 나왔고 또 정부 재정 내 환경 예산 비중을 확대한다. 뭐 이런 방안들이 꼽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트렌드가 좀 정리가 그러네요. 굉장히 전체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강경한데요. 네. 예. 그래서 시민 의식이 못 따라가서 환경 정책 세게 못 해요라는 거는 3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른 네.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네. 거니까. 그 시민 반발이 두려워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 못하겠다라는 것도 10년 전 이야기. 네, 예, 그렇네요. 이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빙하 이야기, 북극에서 빙하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향후 10년 내에 북극의 여름철 얼음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이제 외국 과학자들의 발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 방송 듣고 청취자 최숙자님께서 따님과의 관련 대화 내용을 문자로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딸이 묻더군요. 우리가 지금 노력을 이렇게 해도 저 얼음은 다 녹잖아요. 이러길래 제가 딸에게 말했죠. 더 노력해서 저 얼음이 얼던 기후를 만들어줘서 다시 빙하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지. 그래서 노력하는 거지. 하니까 딸은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딸은 한 번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빙하를 다시 얼릴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녹은 걸?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을 인용을 했거든요. 가디언에 나온 내용을 최숙자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이 논문 10년 내에 북극의 여름 그 해빙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들이 가디언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네. 만드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그린란드의 빙산과 달리 북극 해빙이 만일 모두 녹는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제거해서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북극 해빙은 10년 내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 콜로라도 대학의 볼더 캠퍼스 대기해양과학 부교수인 알렉산드라 얀 교수의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빙 북극의 얼음이 없어지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늘면서 온난화 때문이라는 네. 거네 결국. 그래서 다시 대기 한 번 배출된 대기 그 이산화탄소가 한 150년에서 200년을 떠돌린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나무 숲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푸른 지구를 만들어서 탄소 흡수원을 더 늘리고 우리의 탄소 배출을 억제시킨다면 빙하는 다시 얼 수 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그러게요. 마포구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 네, 그래야 노래를 될것 들어야겠네요. 추천곡은 앞서 1, 2부 기후 미식회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도요. 쌀을 300번을 싣고 경건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예, 밤새 그렇게 하는 장인의 그 정성이 느껴졌는데 네. 그 장인께서 이 술도가 장인께서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노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 님의 한계령입니다. 아, 진짜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